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국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2월 13일 목요일이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업 분석에 대한 영상인데요. 최근에 수강생분께서 질문을 주셨던 게 있어요. 자기가 현대일렉트릭을 놓쳤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놓쳤거든요. 이제 현대일렉트릭은 근데 너무 올라가서 자기가 들어가기에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겼는데 전기전력 인프라 쪽에서 조금 트라이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없을까요, 선생님? 하고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같이 찾아보다가 현대일렉트릭과 완전히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전기전력 인프라 그리고 변압기 쪽에서 굉장히 큰 연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하나 발견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오늘 저희가 다뤄볼 기업은 산일전기입니다.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7월에 상장을 했고요. 주가 흐름 같은 경우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여기 지금 60일선에서 계속해서 지지가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차트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의 지지 전략 하면서 최고가인 83,000원 정도까지도 분명히 트라이 해볼 수는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핫하다고 하는 이 변압기의 밸류 체인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왼쪽이 이제 전력에 생산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이 이제 우리한테 오는 이제 일반 가정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여기를 송전, 이쪽으로 올수록 배전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럼 송전 쪽에서는 이제 변압기가 굉장히 초고압 혹은 그냥 고압 그런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 변전소를 지나면서 배전 그리고 주상 변압기 이쪽으로 올수록 약간 중저압의 그런 배전 변압기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일친전기 이런 쪽들의 다 초고압 변압기를 조금 위주로 하는 기업들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뭐 저압 변압기는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쪽에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회사들이고 재룡전기 같은 경우가 살짝 배전 변압기 비중이 조금 큰 회사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공부할 산일전기도 배전 변압기 저기 조금 많은 회사인데 재룡전기랑 다르게 단순 일반 전력만 배전기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회사 자료를 조금 가지고 온 건데요. 회사가 크게 우리 변압기는 이렇게 세 군데 들어갑니다 하고 소개를 해놨어요. 송배전 전력망, 이게 일반 전력망이고요. 신재생 쪽하고 ESS 쪽도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EV, 전기차 충전소라든가 데이터 센터처럼 어떤 산업시설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송배전망, 그리고 여기 EV 충전소 데이터 센터 이렇게 합해서 매출 비중이 한 41%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 회사는 신재생하고 ESS, 보통 우리가 인버터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매출 비중이 한 51%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밑에 보시는 자료는 회사 사업의 내용 쪽에서 가지고 온 건데 야, 우리는 전력용 변압기, 배전용 변압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여기 밑에 보세요. 자, 배전 변압기처럼 전력망에 사용되는 일반 묘정용 변압기와 달리 뭐도 가지고 있냐면 인버터, 신재생 에너지 장치, ESS 쪽으로 다양한 고객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즈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변압기, 특수 변압기도 우리가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특수 변압기 쪽에서는 국내 유일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이쪽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요. 그래서 회사 실적 한번 보시면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지표죠. 영업자산이익률하고 영업이익률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업자산이익률은 사실 21년도, 22년도까지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변압기가 급격하게 많이 팔리고 수주잔고가 밀려 들어오던 게 2023년도부터거든요. 그래서 영업자산이익률이 갑자기요. 2023년도부터 30%, 마진은 22% 이렇게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영업자산이익률은 이건 제가 연율화 했습니다. 34%, 33.5%. 두 지표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에 대한 어떤 절대값도 한번 보실까요? 20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이 2천억 달성할 거라고 예상되던 회사가 2024년도 3,300억, 4,500억, 5,700억 굉장히 상당히 빠른 수준의 매출의 성장세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앞으로도 33%에서 35% 정도의 영업이익률, ROE는 30% 정도대의 ROE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변압기의 쇼티지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적어도 26년도까지는 이 회사의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재무제표 분석을 하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찾았던 그리고 느꼈던 하나의 특징점이 유형자산이었습니다. 유형자산이요. 23년도에 800억이었던 회사가 작년 4분기 딱 1600억으로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유형자산 세부 내역을 봤어요. 작년 3분기 기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인데 건설 중인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근데 요게 마이너스 대체로 빠지면서 어디로 빠졌냐? 토지하고 건물 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면 요 토지하고 건물이 구체적으로 뭔가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적어도 재무적으로 우리는 이걸 예상해 볼 수 있어요.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 회사가 건물도 그렇고 기계장치도 그렇고 앞으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상당 부분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감가상각비가 많이 발생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영업비용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드는 모양새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거고요. 어찌 보면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한 2년, 3년 정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영업이익까지만 보시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를 아예 안 보시거든요. 그냥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네. 얘는 뭐 변압기 섹터 이거 트렌드 잘 못하나 보다. 이게 재료가 아니었네. 이렇게 실망하시면서 주식시장을 떠나는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해요. 하지만 이 강의를 보시고 재수강생분들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는 몇 년이 지나면 없어질 거라는 거.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업이라면 그 뒤에 영업이익이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재무적으로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캐파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원래 안산에 기존 공장이 있는데 안산에 제2공장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가동되는 것 자체는 작년 12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회사 IR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한 매년 1,000억씩 정도 캐파가 증가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이 공장이 없을 때 캐파는 1년에 3,000억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캐파였는데 지금 이제 이 공장이 완벽하게 증설이 되고 가동이 다 돌아간다라고 하면 맥시멈 캐파는 거의 연 1조까지도 그러니까 캐파가 3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칭찬할 점은 유형자산뿐만이 아닙니다. 지역별 매출 현황 이런 걸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전체 매출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2,250억이 났는데 미국 쪽 매출이 1,316억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보시면요. 수출 비중이 90%고요. 전체 매출에서 미국향 매출 비중이 58%라서 우리가 지금 현대일렉트릭이 특히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갔었던 이유가 미국 쪽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잖아요. 이 회사 산일전기도 똑같은 그런 재료가 묻을 수 있다. 미국 쪽으로 변압기가 수출이 된다. 이쪽으로 우리가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점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마음에 걸렸던 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보호예수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떠올려야 되겠죠. 보호예수가 조금 얼마만큼의 물량이 얼마만큼의 보호예수 기간이 걸려있느냐를 조금 찾아봤어요. 이 회사가 상장을 작년 7월 29일 날 했는데 가장 많이 보호예수가 걸려있는 물량이 그 기간이 한 2,200만 주 되는 게 6개월 정도 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이라고 하면 8월, 9월, 10월, 11, 12, 1월 말에 이제 보호예수가 끝나죠. 그래서 보호예수가 되는 주식수가 전체 주식수 3천만 주 중에서 2,200만 주니까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전체 주식의 72%가 보호예수가 되는데 와 이거 그러면은 1월 말에 이제 72% 중에 일부라도 상당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거 완전 오버행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살짝 걱정을 했었는데 1월 말이 이제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니까 1월 말에 여기가 이제 1월 말이거든요. 1월 말에 살짝 나오는 듯 하긴 했지만 금방 반등을 주면서 주가가 살짝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산일전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수세가 뒷받침되는 그런 수급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산일전기를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 그러니까 최대 주주 일가겠죠. 그분들도 산일전기의 주가 그리고 밸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고 저는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버행에도 불구하고 물론 차근차근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갑자기 최대 주주가 엑시트를 목적으로 해서 확 주식을 던지고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회사 실적 예측치 가지고 온 거 그대로 캡처를 해와 봤는데요. 일단 저는 PER 기준으로 한번 보면 매출이 고성장하고 영업이익률이 미쳤죠. 30 몇 %가 나오고 ROE도 30%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전력 인프라 변압기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긍정적인 재료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지금 당장 이 기업에 대해서는 포워드 퍼 한 20배 정도는 우리가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5년도 예상되는 순이익이 한 1,200억 26년도에는 1,60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적정 시총은 한 2조 4천억에서 3조 2천억 정도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현재 시총이 한 2,200억이니까 작게는 10% 근데 많게는 거의 한 50% 정도까지도 정말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근데 이제 조금 절대가치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살짝
우려되는 점이 있기는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거의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수강생분들과 함께 정말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밸류에이션은 저희가 정말 빡세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 어떤 손익계산서, 미래 이익을 정확하게 추정을 하고 미래 ROE를 정확하게 추정을 해서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residual income, 자녀가치법으로 정말 제대로 추정을 해보자 하는 관점에서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요. 영업이익률을 제가 31%, 32% 정도로 저희가 가정을 해보고요. 그랬더니 ROE가 지금 보시면 폭발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2026년도까지는 막 20 몇 %까지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뒤로 보시면 ROE가 쭉쭉쭉쭉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를 같이 공부하셨던 수강생분께서 와 이게 근데 ROE가 너무 빠르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막 한 5년 정도만 지나더라도 ROE가 20%를 밑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산일전기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성장성은 상당히 있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자본 총계가 작아요. 상대적으로 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상장하고 나서 한 2년, 3년 동안은 자본 총계가 늘어난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예요. 순이익은 빵 하고 터졌는데 자본은 아직까지 작은 상태니까 ROE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한 4, 5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 자본 총계가 커지면서 기존에 높았던 ROE를 유지하기 위해서 EPS, 당기순이익이 똑같은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세를 유지해줘야 되는데 보통 보수적으로 기업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가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보시면 EPS가 초반에는 빠르게 상승하는 걸로 예상을 해놨는데 조금씩 성장 속도는 더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ROE가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건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폭발적인 순이익을 유지하면서 ROE를 꾸준하게 30, 40%를 유지하는 기업들이 정말 리터럴리 미친 기업이라고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순이익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자본을 작게 유지해야 그 정도 ROE를 높게 유지한다. 그리고 그렇게 ROE를 높게 유지하는 회사들이 특히 미국 기업들이죠.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으로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해석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상대가치법 퍼 기준으로는 정말 괜찮아 보이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세하게 들어가서 정말 정확하게 절대가치법으로 기업을 분석을 했을 때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는 지점도 존재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산일전기라고 하는 기업이 초고압 변압기 쪽은 아니지만 배전 변압기 그리고 중조압 변압기 그리고 특수 변압기 이쪽에서는 상당히 자기만의 기술력과 어떤 노하우 그리고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미국 쪽으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우리가 유익 있게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무적으로도 그런 회사의 성장세를 뒷받침하듯이 유형자산이 급격하게 늘고 있고 캐파가 완공이 정말 되면 3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긍정적인 재무적인 효과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함에 있어서는 아주 살짝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서요.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산일전기에 대해서 매수 추천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 정말 다 같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목적으로 영상을 찍었다는 점 강조해 드리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